동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혈당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막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자체를 막 피하는 선수들이나 아니 피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결국에는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이에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피할 수는 없어요.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만큼 잘 다룰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식단의 완성은 탄수화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탄수화물을 내가 어떻게 다루고 먹고 이거를 관리를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왜냐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보통은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많이 써요. 고강도 운동이라든지, 그러니까 강도가 높은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탄수화물을 많이 쓴단 말이야.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해요. 그래서 간이나 근육에 저장을 하는데, 글리코겐은 시간당 저장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탄수화물을 아무리 한 번에 많이 먹어봤자 다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진 않아요. 그럼 결국엔 남은 건 어떻게 돼요? 다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운동할 때 주된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근데 한 번에 많이 먹는다라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는 거야. 결국엔 그러면 혈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지 글리코겐이 잘 회복이 된단 말이야. 자, 어떻게 혈당 스파이크를 어떻게 피할 수 있냐? 여러 가지 막 방법이 있어. 천천히 먹는 것도 있고, 뭐 식초 활용하는 것도 있고, 로우 GI 식품 먹는 것도 있고, 채소 챙기는 것도 있고, 식사 후 걷는 것도 있어요. 당연히 다 효과가 똑같진 않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이제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제가 나름 등급을 매겨봤어요. 천천히 먹는 거야 좀 힘들어. 한국 정서상 천천히 먹는 게 좀 힘들어. 우리가 밥 먹는 시간이 30분만 되더라도 느리게 먹는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진짜 천천히 먹으려면 막 40분, 1시간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얘는 그래서 저는 보통 C등급을, 왜냐면 좀 현실성이 떨어져. 식초 활용하는 것도 얘도 결국에는 내가 아밀라제 활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요. 그리고 밥과 같이 먹어야 돼요. 같이 먹어서 이제 구강 내에 있는 아밀라제의 활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떨어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그렇게까지 좋은 등급은 주진 않아요. 로우 GI 식품이나 초섭취하기가 보통은 저는 얘를 B등급으로 줘요. 좋아요, 좋아. 근데 얘네들의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고, 저는 그 다음 가장 좋은 거는 식사 후 걷는 걸로 봐.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천천히 먹는 것보다는 이제 로우 GI 식품이나 채소 챙기기, 그 다음 식사 후 걷는 게 가장 좋은데, 의외로 얘네들이 B등급이네요. 일반인들이라고 하면 사실 얘네들이 A등급이에요. 근데 왜 운동선수들한테 B등급이냐면, 결국에는 GI 지수가 낮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혈당 부하가 낮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흡수가 느리고 보통은 소화가 어렵다에 속해요. 근데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량이 보통 많은 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 유산소 운동이 추가가 되잖아요? 그럼 걔 칼로리가 생각보다 많아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방 사용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뭐 유산소 운동을 늘리던지, 아니면 뭐 벌크업을 위해서 식사량을 늘리던지 그랬을 때 GI 지수가 낮은 식품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불편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더부룩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세요. 요 앞에 4개는, 그러니까 난소화성, 소화가 어렵게 해서, 소화가 좀 잘 안 되게 해서 천천히 하게 해서, 그래서 혈당 부하 지수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식사 후 걷는 거는 얘는 좀 메커니즘이 달라요. 다르단 말이야.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은 좀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인슐린이 분비가 됐을 때 얘를 받아들이는 애가 있어요. 립세터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글루트포라는 거를 이제 열어요. 그러면 이제 포도당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인슐린 민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아지는 게, 이게 반응이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인슐린은 나오는데 이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지는 게.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 근육에는 인슐린 비의존성 통로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 인슐린을 통한 글루트포, 얘를 활성하는 채널 말고 운동을 하면 이 채널이 따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식사 후 걷는 거라든지, 아니면 운동 후에 탄수화물을 섭취를 했을 때 그때 흡수가 되게 잘 돼요. 탄수화물을 그러니까 포도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근육으로 빠르게 잘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 후에 글리코겐 회복이 또 더 잘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AMPK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이제 글루트포에 통로를 연단 말이에요. 통로를 여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식사 후 걷는 거는 소화 속도도 빠르게 만들어주면서 혈당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더부룩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적어져요. 그러니까 식사 후 걷는 거는 위 통관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만든단 말이야. 동민중이 빠르게 만들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지 않나요?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이 통로가, 이 채널이 활성화가 돼서 혈당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AMPK가 활성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운동을 걷는 것도 좋은데 이거 자체가 대사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얘가 살짝 맞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잘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돼. 그래서 요런 AMPK 활성도가 낮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베르베린이에요. 베르베린이 얘가 AMPK의 이제 활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상화시켜줘. 대사 질환이라든지 비만이신 분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활성도가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솔리서치 베르베린 제품을 제가 좀 추천을 하는데 얘들이 좀 깔끔하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생체 이용률이 보통 베르베린이 낮아요. 낮기 때문에 이제 파이소솜 형태로 얘네들이 만들어서 위장 내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최소화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이제 베르베린을 넣어서 이제 생체 이용률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조금 더 극대화를 한 거예요. AMPK뿐만 아니라 장내 균주 밸런스에도 영향을 줘요. 대사 질환이 있어서 좀 장내 균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정비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도 도움이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가스참이라든지 복통이라든지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 솔리서치 제품이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고 여러분들이 이 제품 같은 경우에 NSF 인증 마크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하잖아. 아, 이거 되게 비싼 제품인데 이렇게 성분표에 적혀 있는 것만큼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거 맞나? 근데 NSF에서 이 마크가 적혀 있으면 그 함량을 공신력 있게 이거는 우리가 검사를 했다. 그렇게 해서 요 검증된 마크고 그 솔리서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 미국 의료 전문가들이 환자들한테 가장 많이 추천하는 영양제 브랜드 중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고정 댓글로 제품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왜 혈당 스파이크가 있으면 그렇게 안 좋고 배고픔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왜 살찌는지에 대해서 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일단 우리가 GI 지수가 높은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으면 혈당 부하 지수가 높은 그런 식품을 먹으면 결국에는 인슐린이라든지 글루카곤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GLP-1과 GIP의 비율이 깨져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내 몸에서 그러니까 동화가 너무 자극이 되고 그 다음에 이화가 억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을 너무 많이 저장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방 분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억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이 저장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돈이 어느 정도 수중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전부 다 그냥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거 다 투자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로 갖다 써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경우는 결국에는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잖아요. 결국에는 수중에 돈이 없어서 그 에너지 수준이 너무 낮아 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대출을 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현재 당장 돈이 없으니까 내 몸에서 에너지 수준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실제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난 지금 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에너지가 없다라고. 그래서 내가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여버리는 거야. 씀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여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방 대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줄여버리고 어떻게 돼요? 인지로 배고프다라고 이렇게 그 신호를 줘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당, 탄수화물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거를 다룰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똥빠.